할아버지와 손자의 저별좀 특별한 봐요. 여행. 그래. 더 그 말 리틀 한답구나. 프린스. 그럴지도 모르지. 작은 별에서 온 지혜. 할아버지, 제1부 작은 별에서 온 편지. 본 작품은 픽션이며 실존 인물과는 무관합니다. 1. 빈 의자. 민석은 식탁 앞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먹는 척을 하고 있었다. 식탁 건너편 의자는 비어 있었다. 아내가 앉던 자리였다.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았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텅 빈 일상으로 남는다는 것을 오늘은 뭐 해야 하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예전에는 하루가 짧았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산책을 하고 TV를 보며 수다를 떨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었다. 민석은 73세였다. 4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은퇴한 지는 8년째였다. 처음 몇 년은 좋았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오래 미뤄뒀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 모든 게 의미를 잃었다. 아들 진수는 멀리 부산에 살았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다. 늘 바쁘다는 말로 시작해서 바쁘다는 말로 끝났다. 며느리와 손자 준우는 더욱 낯설었다. 명절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어색한 웃음만 오갔다. 이 노란 편지.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현관을 나섰을 때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요즘 누가 손편지를 보낸단 말인가. 광고 전단도 아니었다. 봉투를 열자 둥근 글씨가 적힌 편지지가 나왔다. 손자 준우의 글씨였다. 할아버지께. 학교에서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었어요. 책에서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이상한 어른들을 많이 만나요. 돈만 세는 어른, 자기 자랑만 하는 어른, 술만 마시는 어른.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어른이 되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였나요?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할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자꾸 바쁘다고만 하는데 저는 할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올 수 있으세요?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할아버지께 제 방도 보여드리고 학교 운동장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준우 올림. 민석은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손자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신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어른이 되면서 뭘 잃어버렸냐고.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저런 새를 보며 감탄하는 걸 멈춘 게. 아침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는 걸 잊은 게. 3. 결심. 그날 오후 민석은 오랜만에 서재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인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다. 어린 왕자. 30년 전 수업 준비를 하며 읽었던 책이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밑줄이 그어진 문장들이 나왔다. 당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구절들이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만 잘 보인다는 거야.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쓴 시간이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거야. 민석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문장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 말들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 아내와의 마지막 몇 년 그는 정말 마음으로 아내를 보았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소홀히 한 것은 없었을까?
아들과 손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명절에 의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준우가 기다리고 있어. 민석은 일어나 가방을 꺼냈다.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2시간 반이면 닿는 거리였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보다 훨씬 멀었다. 준비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다. 이 여행은 단순히 손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가는 여행이 될지도 몰랐다. 4. 출발.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서울역에 섰다. 주말 아침이라 사람들로 붐볐다.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혼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KTX 플랫폼에 서자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렘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기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아파트, 공장, 들판. 익숙한 풍경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새롭게 보였다. 어른이 되면서 뭘 잃어버렸냐고. 준우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민석은 천천히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 달랐을까? 교사가 되어 첫 출근을 하던 날, 아내와 결혼하던 날, 아들이 태어나던 날.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작은 일에도 감동했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했다. 학생 하나하나의 변화가 신기했고 아내가 만들어준 저녁 식사가 늘 특별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모든 것이 당연해진 것은 학생들은 그저 가르쳐야 할 대상이 되었고 아내는 늘 곁에 있을 사람이 되었다. 감사는 의무가 되었고 사랑은 습관이 되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의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 민석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다. 성적표의 숫자, 통장의 잔고, 출퇴근 시간.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지 못했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차창이 검게 변했다가 다시 밝아졌다. 마치 인생처럼. 첫 번째 깨달음. 대전역에서 잠시 정차했을 때였다. 한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기차에 올랐다.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다. 엄마, 저기 봐. 구름이 기차 따라오고 있어. 아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신나게 외쳤다. 엄마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네. 조용히 좀 앉아 있어. 민석도 창밖을 보았다. 정말로 구름이 기차와 나란히 떠가고 있었다. 언제부터 이런 걸 보지 않게 되었을까? 하늘을 올려다보고 구름의 모양을 상상하고 별을 세던 그 순수함. 어린 왕자는 어른들에게 물었다. 저 집은 얼마짜리인가요? 어른들은 그제야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 집의 창문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 집이 어떤지 상상하지 못했다. 민석도 그랬다. 손자 준우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몇 학년인지,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정도였다. 준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몰랐다. 할아버지는 어른이 되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이제 조금 답이 보이는 것 같았다. 민석은 어른이 되면서 보는 법을 잃어버렸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으로 보는 법을. 기차가 다시 출발했다. 민석은 가방에서 공책과 펜을 꺼냈다. 준우에게 해줄 이야기를 정리해 보기로 했다. 나는 어른이 되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 지식, 경험, 안정. 하지만 그 대가로 무언가를 잃었다. 경이로움, 순수함, 그리고 민석은 펜을 멈췄다. 아직 답을 다 찾지 못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준우에게 들려줄 진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6.
부산역.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다. 2시간 반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민석에게는 오랜 시간처럼 느껴졌다. 플랫폼에 내려서자 바다 냄새가 났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 다른 빛깔이었다. 민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들 진수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다. 바빠서 안 돼요. 아버지 같은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다. 준우의 편지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다. 해운대 쪽이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주소를 알려주었다. 차창 밖으로 부산의 풍경이 펼쳐졌다. 높은 아파트들, 언덕 위의 집들, 멀리 보이는 바다. 아들은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민석이 알지 못하는 삶을. 어른이 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냐고. 민석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가장 먼저 잃은 것은 연결이 아닐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과 마음 사이의 연결.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민석은 아들을 길들이는데 실패했다. 아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준우가 보낸 편지가 그 증거였다. 손자는 여전히 할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 서로를 길들이고 싶어 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민석은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다.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자, 이제 시작이야. 민석은 현관으로 걸어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여행의 시작이었다. 제2부 6개의 만남. 1. 재회.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다. 며느리 수진이었다.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놀란 표정이었다. 민석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우가 편지를 보냈더구나. 보고 싶다고. 수진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미안함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아이고, 들어오세요. 진수는 아직 회사인데. 미리 말씀하셨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요. 괜찮아. 깜짝 선물이야. 거실로 들어서자 준우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11살 소녀는 지난번 본 것보다 훨씬 자라 있었다. 민석은 무릎을 굽혀 준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래, 준우야. 편지 잘 받았어. 정말 반가운 편지였단다. 준우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요? 답을 찾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게 뭔지요? 민석은 웃었다.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아직 다 찾지는 못했어. 하지만 준우와 함께 찾아보고 싶구나. 준우가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동네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기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2. 첫 번째 만남 운동장의 왕. 다음 날 아침, 준우는 민석을 아파트 단지 내 운동장으로 안내했다. 할아버지, 저기 김할아버지 보세요. 운동장 한가운데서 한 노인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트레칭. 누가 봐도 정해진 루틴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준우가 인사했다. 김할아버지는 운동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아침부터 열심히시네요. 민석이 다가가 인사했다. 김할아버지는 운동을 끝내고 일어섰다. 당연하지.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정확히 1시간 운동을 해.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건강의 비결이야. 대단하십니다. 자네도 운동을 해야 해. 노년에는 건강이 제일이야. 내 말대로 하면 틀림없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
그게 성공의 비결이지.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운동법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어떤 운동을 몇 분씩 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모든 것이 규칙이었고 모든 것이 자기 방식이 최고였다. 준우와 민석이 자리를 뜨자 준우가 물었다. 김할아버지는 왜 자기 이야기만 하시는 걸까요? 민석은 잠시 생각했다. 어린 왕자가 만난 첫 번째 행성의 왕이 떠올랐다. 왕은 모든 것이 자기 명령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해가 뜨는 것도, 별이 빛나는 것도, 아마도 자기 세계의 왕이 되고 싶은 거겠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진 않지. 하지만 외로울 것 같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으니까. 민석은 자신을 돌아보았다. 교사 시절 자신도 그랬다. 학생들에게 자기 방식대로 공부하라고 강요했다.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내 말대로 하면 틀림없어.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3. 두 번째 만남 자랑의 화원. 아파트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박 할아버지를 만났다. 정원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관심은 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 이 장미 보게. 내가 직접 개량한 품종이야. 여기서는 나밖에 이런 장미를 못 키워. 정말 예쁘네요. 그렇지? 내가 이 단지에서 정원 가꾸기로는 1인자야. 작년에 구청에서 상도 받았어. 자네도 신문 기사 봤을 거야. 박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자신의 업적을 늘어놓았다.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칭찬했는지. 하지만 정작 장미 한 송이를 정성스럽게 바라보거나 그 향기를 음미하는 모습은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꽃 자체가 아니라 그 꽃으로 얻은 인정이었다. 할아버지. 준우가 민석의 손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저 사람은 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민석은 놀랐다. 11살 손자가 어른들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래, 준우 말이 맞아. 어린 왕자의 허영쟁이처럼 말이야. 민석도 그랬다. 교직 생활 내내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지 자랑했다. 우수교사상, 교육공로상. 하지만 정작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민에 귀 기울였던 적이 얼마나 되었을까. 4. 세 번째 만남 과거의 술꾼. 단지 내 작은 카페에서 이 할아버지를 만났다.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러시게. 요즘 말 상대가 없어서 심심했네. 이 할아버지는 과거 이야기만 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얼마나 큰 회사를 다녔는지. 모든 문장이 그때는 마리아로 시작했다. 그때는 내가 팀장이었어. 부하 직원이 30명이나 됐지. 다들 내 말 한마디에 움직였어. 그때는 정말 바빴어. 하루에 회의가 5번씩. 그땐 정말 좋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할수록 현재의 공허함이 더 커 보였다. 지금은 어떠세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다. 지금은 그냥 지내지 뭐. 할 일도 없고. 카페를 나오며 준우가 말했다. 저 할아버지는 과거에만 살고 계시네요. 지금은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민석은 가슴이 찔렸다. 자신도 그랬다. 아내가 떠난 후 과거의 추억 속에서만 살았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어린 왕자의 술꾼은 부끄러워서 술을 마셨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이 할아버지는 외로워서 과거에 머물렀다. 현재의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네 번째 만남 숫자의 사업가.
경로당에서 만난 최 할아버지는 여전히 바빴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사업 이야기만 했다. 부동산 봤어? 이번 달에만 5% 올랐어. 내가 산 아파트는 10% 올랐고, 계산해보니 3천만 원 벌었네. 주식도 좋아. 내가 산 주식 봐. 20% 수익이야. 물론 세금 빼면 좀 줄지만 모든 것이 숫자였다. 가격, 수익률, 퍼센트. 대화는 늘 계산으로 끝났다. 손자는 몇 살이야? 11살이요. 그 나이면 학원 보내야지. 수학, 영어는 기본이고 요즘 아이들은 피아노, 태권도도 배워야 해.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나? 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민석은 준우의 손을 잡았다. 우리 손자는 숫자보다 중요한 게 많답니다. 나중에 준우가 물었다. 할아버지,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어린 왕자의 사업가는 별을 세면서 그게 자기 것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정작 별 하나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지. 민석은 자신의 통장 잔고를 떠올렸다. 평생 모은 돈. 하지만 그 돈으로 아내와의 시간을 살 수는 없었다. 아들과의 대화를 살 수도 없었다. 6. 다섯 번째 만남 규칙의 지리학자.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정 소장을 만났다. 그는 모든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여기는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규정 3조 5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만 버려야 합니다. 그게 규칙이니까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왜 그 규칙이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규칙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준우가 소곤거렸다. 저 사람은 책만 보고 세상은 안 보는 것 같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왕자의 지리학자는 산과 강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다. 탐험가들의 이야기만 기록했을 뿐. 민석도 그랬다. 교과서에 쓰인 내용만 가르쳤다. 학생들의 진짜 삶, 진짜 고민은 교과서 밖에 있었는데. 7. 여섯 번째 만남 등대지기 할머니.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1층에 사는 강 할머니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단지 입구에 앉아 아이들을 맞이했다. 준우야, 오늘도 학교 가니? 조심히 다녀와.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우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민석도 인사했다. 할머니는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들 보는 거지 뭐. 아침에 학교 가는 모습 보고 오후에 돌아오는 모습 보고. 그게 내 낙이야. 매일 나오시나요? 그럼 비 오나 눈 오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가는 걸 봐야 마음이 놓이거든. 강 할머니의 눈은 맑았다. 자랑할 것도 과거에 집착할 것도 숫자로 잴 것도 없었다. 그저 아이들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 보였다. 할머니, 민석이 물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아이들이 있는데 매일 인사하고 가끔 이야기도 나누고 그걸로 충분해. 민석은 깨달았다. 어린 왕자의 등대지기처럼 강 할머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8. 준우의 질문. 저녁 준우의 방에서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오늘 만난 사람들이 어린 왕자가 만난 어른들 같았어요. 그래, 준우 눈이 정말 밝구나. 그런데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어떤 어른이세요? 민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자신 안에서 발견했다. 통제하려 했던 왕, 인정받고 싶었던 허영쟁이, 과거에 갇힌 술꾼, 숫자만 세던 사업가,
규칙에만 얽매인 지리학자. 할아버지는 아마 그 모든 사람이었을 거야. 어른이 되면서 조금씩 그렇게 변해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석은 준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순수하고 맑은 눈. 강할머니처럼 되고 싶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지. 할아버지는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응? 제게 할아버지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민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준우를 꼭 안았다. 고맙다, 준우야. 할아버지도 내가 필요해. 제3부 보이지 않는 것들. 1. 바닷가의 아침. 민석은 부산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준우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해운대 해변은 이른 아침이라 한산했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해가 떠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떠올랐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다. 민석은 언제 마지막으로 일출을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름답구나. 할아버지, 해는 매일 뜨는데 왜 우리는 잘 안 보게 되는 걸까요? 준우의 질문에 민석은 웃었다. 그게 바로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것 중 하나란다. 당연한 것에 감동하는 능력. 그럼 이제부터 다시 보면 되잖아요. 민석은 준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다시 보면 된다. 하늘을, 바다를, 사람들을. 이 길들임의 의미. 그날 오후 준우가 어린 왕자 책을 가져왔다. 할아버지, 이 부분 읽어주세요. 여우가 나오는 부분이요. 민석은 책을 펼쳤다. 익숙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너는 나한테 아직 수천 명의 다른 소년들과 다를 게 없어. 나도 내가 필요 없고 너도 내가 필요 없지. 너한테 나는 수만 마리의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지는 거야. 할아버지, 길들인다는 게 뭐예요? 민석은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준우야, 할아버지에게 준우는 특별하니? 네. 왜 특별할까? 세상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가 할아버지 손자니까요.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할아버지를 사랑하니까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길들임이야. 서로에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나누면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지. 민석은 깨달았다. 아내와의 50년이 그랬다. 매일매일 함께하며 서로를 길들였다. 그래서 아내가 떠난 후 이렇게 공허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들 진수와는 길들임이 부족했다. 시간을 내지 않았고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 그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만 있었다. 3. 아들과의 대화. 그날 저녁 아들 진수가 퇴근했다. 민석이 온 것을 알고 일찍 들어왔다고 했다. 아버지, 미리 연락하셨으면 제가 역에 마중 나갔을 텐데요. 괜찮아. 준우 편지를 받고 갑자기 오고 싶어졌어. 진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해 보였다. 진수야. 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아, 그냥 그렇죠. 일이 좀 많긴 하지만. 일 말고 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뭐가 힘든지, 뭐가 좋은지. 진수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민석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아프진 않아. 다만,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더구나. 진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버지한테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저는 아버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미안하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마음을 보지 않았어. 그저 내가 잘 되기만 바라면서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알고 싶구나. 내 이야기를. 천천히 하나씩. 진수의 눈이 붉어졌다.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꿈을 꾸셨는지. 부자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시작했다. 그간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장미꽃을 기억하며. 그날 밤 민석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다. 가방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다. 여보. 민석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어. 어린 왕자가 왜 장미꽃을 그리워했는지. 어린 왕자의 별에는 장미꽃이 한 송이 있었다. 까다롭고 허영심 많은 장미였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떠났다.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깨달았다. 다른 별에는 수천 송이의 장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자기 장미가 아니었다. 자기 장미는 특별했다. 왜냐하면 그 장미를 위해 시간을 썼고 물을 주었고 바람막이를 세워주었으니까.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쓴 시간이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거야. 민석과 아내의 50년도 그랬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장을 보러 갔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이 살아있을 때 더 많이 말해줄걸.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 시간들을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한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다음 날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민석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서울로 돌아가야지. 하지만 걱정 마. 곧 다시 올게. 정말요? 그럼 약속한다. 그리고 준우도 서울에 자주 놀러와. 할아버지 집은 언제나 준우를 기다린단다. 준우가 민석의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답을 찾으셨어요? 응. 준우 덕분에 많은 걸 찾았어.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게 뭐예요? 민석은 무릎을 굽혀 준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여러 가지가 있단다. 경이로움, 순수함, 당연한 것에 감동하는 능력.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민석은 준우의 가슴을 가리켰다. 마음으로 보는 능력.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만 잘 보인다는 거지. 그럼 이제 할아버지는 마음으로 볼 수 있으세요? 아직 서툴지만 배우고 있단다. 준우가 선생님이 되어준 거야. 제가요? 그래. 준우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 능력을 잃지 않았잖아. 할아버지에게 다시 가르쳐 준 거지. 준우가 활짝 웃었다. 그럼 할아버지, 저한테 또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저도 할아버지한테 배울 게 많거든요. 6. 작은 별을 떠나며. 부산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올 때와는 달라 보였다. 사람들이 보였다. 서둘러 출근하는 직장인, 손잡고 걷는 연인,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부부. 모두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지구를 떠나면서 말했다.
너는 저 하늘의 별들을 볼 거야.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보여줄 수가 없어. 하지만 그게 더 좋아. 내 별은 내게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모든 별들을 보는 걸 좋아하게 될 거야. 민석은 이해했다. 준우는 민석에게 작은 별 같은 존재였다.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지만 특별했다. 왜냐하면 서로를 길들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민석은 알았다.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관계를 맺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주면. KTX가 출발했다. 부산이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가벼웠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아니, 아직 완전히 찾지는 못했지만 찾는 방법은 알았다.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 답이었다. 7. 편지. 서울에 도착하기 전 민석은 공책을 꺼내 준우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준우에게. 내가 물었지. 할아버지는 어른이 되면서 뭘 잃어버렸냐고.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잃었단다. 하늘의 별을 세던 밤, 아침 이슬의 차가움,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마음으로 보는 능력이었어. 어른이 되면서 할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었어. 성적, 돈, 직책.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지 못했지. 사랑, 관계, 시간. 하지만 준우 덕분에 다시 배우고 있어. 마음으로 보는 방법을. 준우야, 내가 어른이 되어도 이것만은 잊지 말아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길들여줘. 시간을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란다. 할아버지는 이제 알았어. 내가 할아버지의 작은 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도 내게 작은 별이 되고 싶어. 고마워, 준우야. 내가 할아버지를 다시 살아있게 해줬어. 할아버지가. 민석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서울에 도착하면 바로 붙일 것이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내일 아침이면 또 해가 뜰 테니까. 그리고 민석은 이제 그 일출을 볼 것이다. 매일 아침 마음으로. 제사부 돌아가는 길. 1. 새로운 아침. 서울로 돌아온 첫날 아침, 민석은 일찍 일어났다. 커튼을 열자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다. 예전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아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민석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 떠가는 구름, 아파트 사이로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아름답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다. 웃음도 함께. 식탁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건너편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허함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여보, 내가 다녀왔어. 준우를 만나고 왔어. 우리 손자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더라고. 민석은 빈 의자를 향해 말을 걸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다. 이웃과의 만남. 오후 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 아파트 경비원 김 씨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김 씨.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멈춰서서 인사했다. 민석 씨, 여행 다녀오셨어요? 네, 부산에 손자 보러 갔다 왔어요. 손자분 만나셨으면 좋으셨겠네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그러게요. 김 씨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듯 했다. 저요? 그냥 괜찮죠.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 더 좋네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게 다 김씨 덕분이에요. 김씨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니 힘이 나네요. 민석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길들임의 시작이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심을 갖는 것. 3. 도서관에서 다음 날 민석은 오랜만에 동네 도서관을 찾았다. 예전에는 책만 빌려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린이 열람실 앞을 지나다가 한 아이가 책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무슨 책 찾니? 민석이 다가가 물었다. 아이는 조금 경계하는 듯 했지만 대답했다. 재미있는 이야기 책이요. 그럼 이거 어때? 민석은 서가에서 어린 왕자를 꺼냈다. 이 책은 정말 특별한 책이란다. 어렸을 때 읽으면 재미있는 동화고 나이 들어 읽으면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지.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도 이 책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아이가 책을 받아들고 고맙다며 웃었다. 그 순간 민석은 생각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서관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가 있나요? 제가 평생 교사였는데 아이들과 책 읽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요. 4. 할머니의 정원. 주말 아침 산책을 나간 민석은 1층에 사는 박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민석 씨. 안녕하세요. 정원이 참 예쁘네요. 뭘 키우세요? 상추랑 고추 조금요. 마트에서 사 먹어도 되는데 뭔가 직접 키우는 게 좋더라고요. 민석은 생각났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베란다에서 화분을 기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민석은 귀찮다며 말렸었다. 저도 좀 배워도 될까요? 화분이라도 하나 키워보고 싶어서요. 그럼요. 어렵지 않아요. 매일 물 주고 말 걸어주고 그러면 돼요. 말을요? 네. 식물도 사랑받는 걸 알아요. 제 상추들 제가 매일 예쁘다고 하니까 더 잘 자라더라고요. 민석은 웃었다. 어린 왕자의 장미가 생각났다. 그 까다로운 장미도 매일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세워주니까 특별해진 것이었다.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쓴 시간이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거야. 그날 오후 민석은 꽃집에 가서 작은 화분 하나를 샀다. 빨간 제라늄이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 준우의 전화.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준우였다. 할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그래. 준우 목소리 들으니 정말 반갑구나. 할아버지 편지 읽고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도 할아버지한테 작은 별이 되고 싶다고. 민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준우는 이미 할아버지의 가장 빛나는 별이란다. 할아버지, 다음 주말에 또 와주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발표 숙제가 있는데 할아버지한테 도움받고 싶어요.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꼭 갈게. 그리고 할아버지,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신대요. 응, 다음 주부터 시작한단다. 멋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별들 중에 어느 것이 준우의 별일까? 아니, 모든 별이 준우의 별이었다. 어린 왕자가 말했듯이 6. 경로당에서 월요일 오후 민석은 오랜만에 동네 경로당을 찾았다. 예전에는 갈 생각도 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노인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있었다. 민석 씨 아니야? 오랜만이네. 옆동에 사는 이 할아버지가 반겼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석은 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대화에 자연스럽게 섞였다.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민석이 물었다. 진심으로 궁금했다. 뭐,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지. 할 일도 별로 없고, 저는 다음 주부터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기로 했어요. 같이 하실래요? 이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우리 같이 해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민석은 깨달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주변에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함께하면 외롭지 않을 수 있었다. 어린 왕자의 등대지기처럼 각자가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다. 7. 첫 수업. 다음 주 토요일 민석은 도서관 어린이 열람실에 섰다. 10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안녕, 친구들. 나는 민석 할아버지라고 해. 오늘은 너희와 함께 특별한 책을 읽고 싶어. 민석은 어린 왕자 책을 펼쳤다. 이 책은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어린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란다. 왜냐하면 너희는 아직 마음으로 보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민석은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옛날에 내가 6살이었을 때, 1시간 동안 민석은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집중해서 들었다. 가끔 질문도 했고, 웃기도 했고, 슬퍼하기도 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럼 꼭 올게. 민석은 행복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것이었다. 의미, 연결, 존재의 이유. 8. 작은 별의 빛. 그날 밤 민석은 베란다에 나가 별을 보았다. 제라늄 화분에 물을 주고 말을 걸었다. 잘 자라고 있구나. 예쁘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보이니? 저기 저 별들. 준우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우리 손자 정말 좋은 아이로 자라고 있어. 민석은 미소 지었다. 외롭지 않았다. 아내는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고, 손자는 멀리서도 빛나고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이 주변에 생겼다. 그는 준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히 찾았다.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것. 그것은 마음으로 보는 능력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는 능력.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능력.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능력. 하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너무 늦은 것도 아니었다. 9. 에필로그 1년 후. 1년이 지났다. 민석은 매주 토요일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이 할아버지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좋은 팀이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은 부산에 가서 준우를 만났다. 아들 진수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정말로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이야기를, 서로의 마음을. 베란다의 제라늄은 무럭무럭 자라 예쁜 꽃을 피웠다. 박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매일 물을 주고 말을 걸었다. 경로당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함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우가 서울에 놀러 왔다. 함께 도서관 수업에 참석했다. 수업이 끝나고 둘은 공원을 산책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준우가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하단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민석은 잠시 생각했다. 준우 덕분이야. 내가 보낸 편지 덕분에 할아버지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어. 그리고 알았지.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저도 배웠어요. 사람들을 길들이는 법을요. 그리고 책임지는 법을요. 훌륭하구나, 준우야. 하늘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할아버지, 저기 봐요. 첫 번째 별이 떴어요. 준우가 하늘을 가리켰다. 정말로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민석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저게 우리 별이야. 우리가 서로를 길들인 별. 영원히 빛날까요? 그럼,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는 한 영원히 빛날 거야. 할아버지와 손자는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보았다. 작지만 밝게 빛나는 별을. 그리고 민석은 알았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별이 빛나고 새로운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것들. 하지만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은 마음으로 보는 능력이었다. 끝.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만 잘 보인다는 거야.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중에서